안녕하세요. 법무의 테헤란의 형사팀 정재현 변호사. 이동관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사수신 행위하고 사기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이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면은 대박이 날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좀 투자 좀 받으려고 해도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돈만 있으면 이제 대박 날 수 있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 사업 자금을 모아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얼마를 주면은 이익까지 붙여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100명으로부터 돈을 그냥 모으는 거야. 원금 다 보장해드립니다. 거기다 얼마를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거는 좀 작게 얘기하고 성공되는 좋은 그림만 막 얘기해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결국 원금까지도 돌려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되지. 어떤 피해자가 양상될 가능성이 큰 행태라고. 그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인허가나 뭐 받도록 하게 되겠지. 요새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행위 자체는 이제 코인에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이 앞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몇 배가 뛰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고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먼저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요새는 가장 흔한 유사수신 행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다단계 형태에 띄는 것이 보통이고,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세 가지 제명이 그냥 세트로 다닌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징역 5년 이하로 법정에 돼 있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10억을 투자받을 수도 있고 뭐 100억을 투자받을 수도 있고, 유사수신 행위 자체로만으로는 5억 이상 50억 이상 거기에 대한 가중처벌은 안 되지. 다만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따라서 이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거지. 아무래도 내가 뭐 한 사람한테만 이런 모집액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또 다른 소문을 내서 금액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금액에 따라서 사기죄, 그리고 특경법으로 추가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럴듯하게 홈페이지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대표는 누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홈페이지 그럴듯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뭐 회사 대표나 나한테 직접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일단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내가 다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피고소인을 한 12명, 15명 기재해서 고소장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전국에 다 퍼져 있어.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기록이 각 지방 경찰서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럼 수사가 자꾸 길어진단 말이야.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나한테 어떻게 좀 합의가 와서 돈을 좀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그냥 피고소인 여러 명 해놓으면은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지. 유사수신 행위 자체가 고소를 당했지만 본인 역시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게 됐는지부터 내가 단순 가담했는지, 아니면 나 역시 피해자의 한 종류인지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위치, 그 다음에 받은 이익, 그런 걸 밝혀가지고 모르겠다 했으면은 뭐 혐의 없음까지도 갈 수도 있을 테고,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죄 증거를 잘 알아야 거기에 배치되는 증거를 내세우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어떤 죄에서 어떤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일반인들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신경 안 쓰거나 구글한 사정을 토로한다고. 그래서 고소장 써내면은 경찰도 웬만하면은 일반인들 도와주려 그래.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저 변호사 도움 받아서 고소장 쓰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죄가 인정되려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입증이 돼야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게 좋지.
고소장 형태로.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처음 접하면은 정확하게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에 가담되어 있는지조차도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의 태회란 정재훈 변호사, 이동관 변호사였습니다.